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화요일 방송 11시부터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윤이고요. 또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하루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 반가워요. 와, 왜 저희 방송 할 때마다 시장이 이렇게 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계시오. 우리 방송 시간 때 항상 시장이 어려울 때 우리 방송이 나가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안심을 좀 쌓게 만들어라. 이렇게 그 시내에 계시오. 저희가 이 시간대에 딱 맞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방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오늘 전일 미국 증시는 상승이 됐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 또 하락이에요. 우리 증시는 왜 하락일까요? 왜냐하면 2차 전지가 또 무너지고 있으니까. 2차 전지가 하락하니까 지수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보통 사람들은 AI하고 반도체가 지수를 견인한다고는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2차 전지가 우량주 쪽에서 힘이 없다 보니까 AI하고 반도체 지수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네. 저는 2차 전지의 하락이 오늘이 단기간의 조정은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다. 네. 그리고 2차 전지가 그동안 많이 빠졌다고 해서 상승만 하면은 저가 매수세라고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 저가 매수세는 사실 반반 매수세일 뿐이고, 네. 반반 매수세일 뿐이고, 2차 전지가 상승할 재료들이 앞으로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방송을 이유가 되니까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 희망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2차 전지 어느 정도 편단가를 조절을 하더라도 네. 탈출할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도 갖고 계신 분들 지금부터 이 남은 시간 방송 50분 동안 제가 왜 2차 전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하락하는 이유가 테슬라가 미국 증시에서 하락했기 때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는 어제 기술주들이 다 상승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누구나 다 알아도 유가도 어제 하락이 되었어요. 맞아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전쟁이 확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옛날부터 전쟁이 됐던 국가였고 그다음에 지금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큰이 터진 거죠, 장기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유가가 상승이 되지도 않았는데 유가 관련주부터 상승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지금 이란하고 팔레스타인 전쟁 전 82부에 지금 현재 복귀가 됐어요. 유가가. 네네. 그렇다고 하면은 유가도 하락이 됐으면은 오늘 금리가 결정이 되잖아요. 파월 의장이. 그쵸. 오늘 사실 솔직히 파월 의장을 납치해야 하나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해왔습니다. 네. 하지만 납치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오. 왜냐하면 이번에 고용 지표도 어느 정도 둔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이 어느 정도 이번에 금리 동결로 가도 고금리 여파에 언제 시장이 무너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더 한다고 하면 미국의 은행주들이 다 분리가 되는데 파월 의장이 금리 올릴 가능성이 있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리 동결될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반도체로 가겠습니까? AI로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동안 시장의 낙폭이 제일 많이 커졌던 2차 전지 쪽으로 가겠죠?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 관련주들 이제 지수가 반등하면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올라줄 섹터가 바로 2차 전지, 반도체도 아닌 AI도 아닌 2차 전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 재료도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공략주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전문가님, 저희가 이제 지난 종목들 수익 한번 짧게 보고 가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저희가 10월 18일 방송을 통해서 칩스미디어라는 종목을 공략했는데 이 종목 미국과 중국의 이제 무역 갈등의 수혜주로 공략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저희 방송 이후에 66%가 급등이 나왔네요. 여러분들 항상 중요한 게 섹터 대정죠. 처음에 어떤 종목을 내더라도 처음에 약간 좀 시장 영향을 하락이 될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피델리스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내가 피델리스 종목 갖고 왔으니까 이 종목을 제가 수익 났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것보다 우리는 진정하고 사실적인 방송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섹터는 피델리스가 대장주이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울 때는 엔비디아 수출 통제주인 피델리스하고 중국 반도체 관련주를 미래반도체하고 서플러스 글로벌 이와 같은 연관된 중국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엔비디아 수출로 인해 가지고 언제 싸울지 몰라요. 그 싸울 때는 우리는 피델리스나
아니면 서플러스 글로벌이나 이런 종목도 가면은 미리 수익을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시장은 어떤 상황이 맨날 발생이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먼저 우리는 선 진입을 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무임승차하게 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노안톡방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유가가 상승하면서 유가 관련주들이 또 엄청난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저희는 이런 종목들도 미리미리 공략을 해드림으로써 흥구석유라는 종목 9월 6일에 공략 도와드렸는데 방송 이후에 200% 급등이 나와줬었고요. 사실은 이제 전문가님이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노란톡방에서 전문가님이 교육 자료를 올려주셨어요. 제가 이 자료가 너무 좋아가지고 시청자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다 해서 가져와 봤거든요. 자, 준비 잘 해왔어요. 네. 우리 아나운서님. 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플 실적하고 FOMC 회의가 오늘 나옵니다. 네. 그리고 애플이 실적이 솔직히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아나운서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애플이 지금 현재 중국 쪽에 아이폰 수출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당장 3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가 4분기가 좋게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좋게는 나올 수가 있는데 앞으로 중국과의 아이폰은 판매를 못한다? 그렇게 하면 실적 예상치가 하회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네네. 무조건 삼성전자하고 해가지고 영업이익은 늘어났지만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해가지고 지금 삼성전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되었다가 하락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중립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것뿐이고 여기서 좀 선방을 한다면 괜찮죠. 네. 그때 그 기술주들의 상승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근데 고용지표 같은 경우도 사실 고용지표가 발표되기 전에 FOMC 회의가 오늘 있어요. 네. FOMC 회의에서는 오는 금리를 0.25%를 올리느냐 아니면은 금리 동결을 올리느냐 거기에 지금 시장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따라서 FOMC는 저는 솔직히 금리를 동결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가 동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12월 때까지 시장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국에는 실업자가 증가가 되면 될수록 시장이 반등이 돼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다고 하면 경제가 안 좋은 건데. 네. 근데 미국에서 실업자가 떨어져야 경제가 또 좋은 거고. 근데 경제가 좋으면 이 시장은 파월 의장이 금리를 올리겠다. 올릴 수가 있겠네. 네.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바뀌어요. 희한하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실업자가 증가가 되는 것도 우리나라 경제에 좋지만은 지금 우리 시장은 금리에 다 취약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이번에도 둔화가 돼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 둔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왜요? 지금 현재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원자재들이 다 상승하고 있고 고금리잖아. 고금리니까 사람을 안 뽑으려고 해. 그러니까 시업자가 둔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야. 그 네. 지표가 나오면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악재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렇다고 하면은 네. 당장 FOMC 회의가 또 12월 때에 있는데 12월 때까지만 해도 고용 지표가 또 둔화가 되고 유가가 계속 하락이 된다? 그러면 12월 때까지는 산탈랠리로 쭉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12월 때까지는 시장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자세한 브리핑은 제 밑에 있는 자막 그대로 입장하시면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다 보면은 구체금리도 하락이 되고 지수는 반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금리, 이놈의 구체금리 때문에 엄청 힘들었어요, 이제까지. 매 미국이 10년치, 20년치, 30년치, 뭐 2년치, 4년치, 6년치 10% 이상 한 달에 10% 이상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증시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올라갈 이유가 있었겠어요. 올라갈 이유가 없이 당연히 빠졌던 거고 이제 구체금리가 하락이 된다면 어디부터 상승이 된다? 기술주부터 상승이 된다는 거예요. 기술주부터. 솔직히 실적 시즌이 아닌 구체금리가 하락이 되면은 이 기술주들이 다 상승하고 지수가 반등할 수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시장 앞으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지금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일정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오늘 FOMC 회의가 있죠. 회의에서 0.25% 금리 인상이냐 혹은 금리 동결이냐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용지표가 또 발표가 됩니다. 고용지표가 둔화가 되고 실업자가 늘어났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면 오히려 앞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실업자가 늘어난 것이
것이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플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사실 애플 실적이 그다지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선방까지만 해준다면 이렇게 모든 요소들이 합쳐졌을 때 국채금리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지수가 반등할 수 있다. 12월 달까지는 산타랠리로 계속해서 지수가 좀 반등할 수가 있고 기술주 중심으로 올라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제가 이해를 잘 했을까요? 아, 이해 잘하셨습니다. 우리 네. 시청자분들도 아주 쉽게 풀이해줬어요. 네. 근데 대충 이렇게 알아들으세요. 그래, 시장 그동안 빠졌으니까 12월 달까지 상승한다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 근데 그 얘기가 한 달 전에도 시청자분들 그렇게 얘기했지만 시장 어떻게 됐습니까? 코스닥이 20% 이상 빠졌어요. 네. 20% 이상 빠졌어. 그렇다고 하면은 코스닥이 20% 정도 빠지고 7월 달에 에코프로가 140 몇만 원이었고 그리고 코스닥이 그때가 최고점이 800 중반대에서 900 초반 이때였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두 달 만에 에코프로가 50% 이상 빠졌고 네. 코스닥도 20% 이상 빠졌습니다. 장난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분들이 이제 다시 주시간에 막 하면서 엄청나게 힘드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2차 전지의 반등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방송에 나와서 그래 2차 전지가 많이 빠졌구나. 네. 많이 빠져서 기술적 반등으로 상승하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겁니다. 근데 기술적 반등으로 상승하렸으면 벌써 한 달 전, 투자 전부터 몇 번씩 상승해 주었겠죠. 근데 그동안 전기차가 수요가 계속 감축이 되고 또 주가가 빠지니까 감축이 된다는 그 언론에서 뉴스들이 계속 나와. 사실 전기차가 수요가 옛날부터 급증이 됐던 것도 아니고 지금도 둔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네. 테슬라가 유독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 전기차에 대한 소문이 많이 커졌던 것뿐이죠. 소문은 극대화시켰던 것뿐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기업들한테는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를 어느 정도 단축시키겠다. 이건 사실 기업들한테는 엄청난 호재거든. 왜냐하면 투자를 안 하면 현금이 생기잖아. 현금이 생기잖아. 아무리 투자를 해도 테슬라 쪽에 밀릴 수밖에 없고 네. LG 에너지 소스는 밀릴 수밖에 없는데 파나소닉이나 GM 같은 애들이 수요를 당연히 둔화시킬 수밖에 없죠. 전기차에 대해서. 안 그렇습니까? 꼭 먹고 알 먹게 하는 거야. 왜냐면 현금도 챙길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네. 또 2차 전지가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테슬라도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수 예측이 에코프로 머터니어즈가 산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머티리얼즈. 사실 시청자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야. 아이고 야 서울보증보험도 IPO가 철폐가 됐는데 에코프로 머터니어즈는 더더욱 IPO가 이게 수혜가 더 안 될 거다 수혜주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타이밍을 잘 생각해봐요. 네. 두산 로보티스 IPO가 시장이 맨 처음에 수요일 예측이 됐대. 제일 먼저 상승했던 게 뭐예요? 유진 로봇이야. 유진 로봇. 그쵸. 유진 로봇이야. 그때는 유가도 떨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때는 이스라엘하고 이란의 전쟁도 없었어요. 전쟁도 없었고, 그때는 또 긴축 둔화가 되고 있었어. 그러니까 시장의 돈들이 다 두산 로보티스 쪽에 몰릴 수밖에 없고, 로보티스하고 연관된 사업을 하고 있는 감속기 로봇 관련주들 SB 시스템즈나 뉴욕메카나 유진 기업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서울보증보험이 어떻게 됐어? 기관수 예측은 증가는 되지만은 그렇지만 개인 공모 천연이기 때문에 시장이 전쟁도 터져버렸고 고금리도 상승되고 구체금리도 상승되고 하니까 서울보증보험이 야 이거 산정시켰다가 망하겠다 하면서 산정을 안 시켰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에코프로 머터니어즈는 어떻게 됐냐? 시장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금리가 또 동결이 될 거라고 기대감 형성이 되어 있고 유가도 하락이 되고 있고 그동안 관망했던 돈들이 에코프로 머터니어즈에 지금 다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따라서 기관들이 지금 3일까지 수요 예측이 나옵니다. 수요 예측이 나오기 때문에 3일이나 수요 예측이 딱 결정이 되고 공모가가 결정이 돼요. 그럼 그 공모가가 에코프로 머터니어즈가 제시한 그 공모가 가격이 나오면은 그와 연관된 관련주들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야. 전문가님 그렇다면 11월 3일에 공모가가 나오는데 그때 관련주들이 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공모가에 네네. 따라서 또 며칠 있다가 12월 5일부터 7일까지, 6일부터 7일까지는 일반 천약이 이제 됩니다. 일반 천약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천약 사이하고 수요 예측이 끝나는 사이 3, 4일 동안 그 사이에서 수요 예측이 몰렸다고 하면은 에코프로 머터니어즈는 주요 사업이 전구체이거든. 전구체고 여기에 따라서 하이니케이야. 네. 그러면은 하이니케 관련주하고 전구체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에코프로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포스코 그룹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 영향으로 2차 전지가 상승하는 것도 있지만 단순히 기술적 반등으로 상승하는 게 아닌 에코프로 모터니어즈의 산장 관련 기대감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게 앞서 뭐 애플의 실적 그리고 FOMC 회의 결과 그리고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 지수가 반등할 수 있는데 지수의 반등을 이끌어주는 게 바로 2차 전지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가장 커다란 모멘텀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 시에 로봇 관련주들 상승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2차 전지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관련된 게 바로 전구체 관련주와 하이니켈 관련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문가님이 이제 노란톡방에 또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쭉 교육을 시켜주셔서 제가 또 가져와 봤습니다. 양극재 관련주도 제가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니켈 관련주도 관련주라고 해서 가져와 봤고요. 알루미늄 관련주 그리고 LNF 관련주까지 쭉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전부 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수혜주라고 보면 될까요, 전문가님? 자, 제가 이 수혜주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TV 몇 인치예요? 65인치입니까? 네. 45인치 밑에 있는 분들 가까이 오시고요. 그리고 65인치 밑에 있는 분들은 소파에 앉아서 보셔도 됩니다. 자, 이 화면이 좀 복잡하신 분들은 네. 전체 전체 화면은 우리 PD님이 띄워주실 겁니다. 오. 그러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주요 사업은 전구체입니다. 전구체고 그다음에 그 전구체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하이니켈을 만드는 제조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사실 양극재의 주 원료는 니케이 80%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주요해서 니케이 수입해 오면 엄청나게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 니케이 만드는데 하이 니케이 재생 에너지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하이 니케이 관련주 가라하고 전구체가 중국에 사실 이제까지 중국의 CAT에 이 중국이 욕심쟁이에요. 중국 CAT한테 중국 자립 의존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LG 에너지 솔루션한 삼성 SDI 너는 이제 전구체를 중국에서 쓰지 마라. 우리 에코그룹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전구체 사업을 하니까 이 전구체 사업인 우리한테 써요. 너네 사업하면은 양극재를 만들려면은 전구체가 있어야 하지 않냐? 단가가 중요하지 않냐? 그 단가를 우리가 조절을 시켜주겠다 하면서 이와 연관된 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수요 예측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업들이 원하는 2차 전지 기업들이 원하는 게 모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가 원하는 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있습니다. 오. 자, 아나운서님 보시면 NNF 보이시죠? 네. 이거 NNF 관련주인데 NNF하고 세연닉스, 미에나노텍, 에코엔드림, 웨크로한텍, 코이즈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오늘 갖고 온 관심 종목이고요. 오. 그리고 NNF는 양극재 회사죠. 네. 양극재 회사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서 다다음 달에 코스피 쪽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와 연관돼가지고 연관된 NNF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양극재 관련주하고 알루미늄, 그다음에 오. 니켈. 자, 이 니켈 부분도 중요시 봐야 돼요. 네네. 처음에 수업 예측이 강하게 나오면은요. 강하게 나오면은 NF 관련주부터 상승이 될 거예요. 아나운서님. LNF 관련주부터. 예, NF 관련주부터 상승이 될 거고 이 니켈 말 그대로 전고체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양극재의 주 원료 80%는 거의 니켈이니까요. 니켈 보면 TCCST, 그다음에 황금 ST, XTS, KG케미칼, T플러스, 웨클한텍, EM플러스가 있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상승이 되려면 일단 우량주의 포스코 그룹하고 에코프로 관련주가 먼저 상승이 되겠죠. 그러면서 저는 다시 한번 2차 전지의 상승 효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밑에 자막 그대로 QR코드 찍으시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 모든 종목들이 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관련주는 관련주인데 이제 모든 종목들이 오르기는 오르는데 순서대로 오를 거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맞나요? 사실 네. 제가 신이면은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네. 그래도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어허. 왜냐면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산장 관련주니까. 그리고 수요 예측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탄력을 받고 에코프로 막 언론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시장 악화 속에서도 선방. 시장 악화 속에서도 선방하면서 두산 로보티스가 어느 정도 선방하면서 유진 로봇이 상승한 것처럼 네.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이 안에서 대장주가 나와서 상승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LNF 관련주가 제일 먼저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저도 제일 먼저 오르는 종목을 공략하고 그렇지. 싶고 이 중에서 정답이 있다라고 아까 살짝 흘려주시지 않았습니까? LNF, 세로닉스, 미래나노텍, 에코앤드림, 웰크로난텍, 코이즈 이 중에서 오늘의 공략주가 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가 있고요. 네. 죄송합니다, 시청자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이 종목에서 이제 제가 갖고 온 종목이 있는데 사실 오늘 2차 전지가 빠진다고 해가지고 마음에 와닿지 않으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야. 그쵸. 사실. 근데 어떡하겠어, 여러분들. 어떡하겠어. 2차 전지가 올라가야 상승이 되는데 그리고 2차 전지가 우리가 방송할 때마다 매주마다 갖고 온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2차 전지가 이제 상승이 되니까 제가 갖고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치하지 마. 여러분들 종목들 절대 방치하지 마요. 오늘 2차 전지 떨어졌다고 해서 이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닿지는 않더라도 그렇다고 오늘 고점에 올라간 종목들 내가 추천도 안 했는데 추천했다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거짓말 보셨죠? 몇백 퍼. 그런 방송을 하고 싶지가 않단 말이야. 나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를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 무엇보다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 이슈가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이니켈 전구체를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주를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게 과거에는 2차 전지 중에서도 음극재 관련주가 시장을 주도했었는데 이제는 양극재 관련주를 보자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가 전문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이 저는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이 시장에 바닥이 어디 있습니까? 바닥은 없다? 바닥은 없습니다. 더더욱 바닥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더더욱 바닥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어디까지 바닥이 빠질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요 솔직히 사실 이 종목 우리 노안톡방에 있는 분들도 같이 공유한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2차 전지 바닥이 하는 거는 사실 저는 에코프로 머터니얼즈에 대한 상장 기대감으로 그냥 갖고 온 것뿐이지 2차 전지가 어디까지 빠질 거다, 어디까지 상승할 것이다. 그거 알면은 제가 신이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단기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수익을 챙기고 2차 전지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이 이 2차 전지의 반등 타임이 나오는 시기는 아셔야 하잖아요. 그래야 추가 매수하시면서 본인들의 편덕가도 조절하면서 개별 전문들 빠져나올 수가 있으니 이 모든 부분을 제가 노안톡에서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가 이제 바닥이다라는 부분은 속단할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2차 전지가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를 공략을 해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평단가를 조절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략들도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에 대한 개별적인 고민이라든지 혹은 더 많은 고민들은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일일이 해결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고민을 함께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부터 매수 매도 가격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들까지 모두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면 저희와 함께 전략을 세워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전문가님 아래쪽으로 네모나게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 통해서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오늘 제공해드리는 모든 정보들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참 자리가 예매하네요. QR코드가 항상 그쪽에 띄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리기도 아니고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켜시고요.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바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방송이 이제 어느덧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러가지고 엄청나게 빨리 가고 있어요. 네, 지금 26분 정도 남았는데 그 안에 노란톡으로 들어오셔야지만 종목에 대한 정보를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오늘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자리를 살짝 옮겨서 좀 더 심층적으로 파헤쳐 볼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도 왜 2차 전지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제가 갖고 온 히든 종목이 왜 또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씩 또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자리 옮겨서 다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1분만 기다려주세요.
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 저희 이제 벌써 방송 시간이 절반이나 흘렀습니다. 전문가님도 말이 많으시고 저도 말이 많아가지고 그럼 왜 이렇게 말 많아요? 일어나서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 아는 전문가님. 선생님 나보다 말이 더 많은 것 같아. 처음에는 말이 많이 없던 분이. 에이 전문가님보다 많은 건 아니죠. 아 그래요. 이거 하긴 내가 말이 좀 많죠. 아니, 근데 뭐- 나는 24시간도 나는 필리페이퍼예요? 뭐 뭐예요 그게? 필리버그피예요? 뭐예요? 필리버스터요? 아 필리버스터구나. 이건 24시간도 필리버스터 할 수가 있어요. 필리버스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할 수가 있으니까 24시간 방송만 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맨날 사무실에서 이 키보드 작성하고 싶잖아요. 오늘 시장은 미증시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이게 말을 못 하시니까 전문가님이 그렇게 교육 자료를 길게 올려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어느 정도 여러분한테 알리고 싶은 정도의 수준의 브리핑도 되게 많고 고급진 브리핑도 많으니까 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입장하시면 되고요. 네.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입장 안 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간주하면 들어오시겠지. 자, 일단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얘들 관심 종목입니다. 뿅! 자, 일단 에코프로 머터니어즈가 이제 수 예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수 예측이 시작이 되었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3일까지 수 예측에 따른 기관들의 수 예측이 에코프로가 제시한 가격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상단에 맞췄다는 소식이에요. 오. 지금 일단 일반 청약은 시작이 안 되고 기관들부터 지금 청약이 시작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 청약 가요 갔는데 애기 3명 더 있는 애들한테 더 혜택을 주는 거고 애기 1명밖에 없는 애한테는 조금만 혜택을 늦게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청약이. 일반 청약 아파트 같은 경우가. 그거하고 비슷하게 이 기간, 이 에코프로 머터니어즈도 수 예측을 그렇게 청약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 기관 쪽들은 에코프로 머터니어즈가 산장되기 그 산장가의 산단 쪽에 제시한 가격에 산단에 베팅했다는 소리입니다. 오. 자, 물론 2차 전지는 빠지고는 있지만은 에코그룹이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은 첫 번째는 갖춘 겁니다. 오. 자, 여기까지는 박수 치세요, 시청자분들. 오.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또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그러면은 잘 생각해보자 이거야. 에코프로 머터니 그래, 시청자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방송을 보면서 야, 저 말도 못하고 혀도 짧고 빨간색 입은 애가 응? 야, 지금 너 2차 전지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나도 알아요. 나도 맨날 알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맨날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2차 전지가 그만큼 많이 빠졌으니까 시장이 맨날 떠진 것도 저도 알고 있어요. 네. 하지만은 전 세계가 없는 전구체 실력을 갖고 있는 게 에코플로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하실 건데? 그리고 시장이 지금 금리가 동결이 될 수가 있고 고용 지표도 둔화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어떡하실 건데? 어떡하실 거냐고. 말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 보면은 두산 로보티스가 상장할 때 유진 기업이 상승한 것처럼 그때 금리 동결 기대감이 시장의 전반적으로 영향이 지배가 됐었고요. 그때 운 좋게 시장의 돈들이 두산 로보티스 쪽으로 돈이 몰려온 겁니다. 그리고 시장 영향으로 에코프로가 빠질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에코프로는 전구체, 전국의 기업들이 다 갖고 싶어하는 전구체에 대한 니켈, 하이니켈을 제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에코프로가. 그리고 거기 에코프로 속한 그룹 중에서 에코프로 머터리얼즈가 그 능력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유진 로봇이 그때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최저가 4,700원이었는데 9월 달에 두산 로보티스의 수 예측이 끝나고 나서 수 예측이 첫 번째 수 예측 기관들의 수 예측이 끝나고 나서 유진 로봇이 그 후에 쫙 올라갔어요. 4,700원에서 최고의 17,000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2배 이상 올랐네요. 네. 거의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또 어떤 상황입니까? 에코프로 머터니어즈가 수 예측이 3이나 끝납니다. 3이나 끝나면은 에코프로 머터니어즈하고 비슷한 대장주 종목이 전고체 종목이 나왔고 여기에 따른 니켈 관련주도 상승할 수가 있고 제가 갖고 온 히든 종목부터 상승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종목 갖고 왔으니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양극재 원재료인 하이니켈 전구체를 생산하는데 여기서 하이니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니켈의 함량이 높다, 니켈의 함량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걸 하이니켈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하이니켈
폐니켈 전구체를 생산하는 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인데 원래는 전 세계에서 이 전구체의 88.5%를 생산하는 게 중국입니다만 이 부분을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그리고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에 의해서 앞으로 2차 전지 원료를 중국을 좀 배제한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전구체 생산하는 것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미국이나 유럽이 중국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수혜를 그대로 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2차 전지 관련한 모멘텀도 살아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뭐 에코프로가 150만 원대에서 절반 이상 가격이 빠졌을 정도로 굉장히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지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2차 전지 관련주들 단기적으로라도 한 번은 좀 한번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와 함께 2차 전지 관련주들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자막 참고하셔서 노란톡으로 입장하시면 저희와 함께 전략을 세워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하게 되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를 것이다. 그중에서도 뭐 양극재 관련주, 전구체 관련주, 니켈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보자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좀 이렇게 좁혀보고 싶어요. 사실 2차 전지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시청자분들 이것도 이해해야 돼. 네. 왜냐하면 2차 전지 종목도 엄청나게 많아요. 300개, 400개 정도가 되는데 일단 여기서 우량주 쪽은 에코그룹하고 포스코그룹이 움직이 좋아하는 게 맞는 거고 여기에 따라서 2차 전지 이제 부품 관련주들이 다 상승하잖아요, 아나운서님.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여기서 이제 일단 중점은 뭐야? NNF, 양극재 관련주를 봐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양극재 관련주를 봐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수업 예측이 3일날 끝나기 때문에 그 3일날 수업 예측이 끝나고 언론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IPO 흥행상에 이어간다. 이런 기사만 올라가면은 전고체 관련주하고 니켈 관련주하고 양극재 관련주, NNF 관련주들이 다 상승할 수밖에 없죠.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네. 아나운서님 돈 얼마 있어요? 저는 이제 종목을 진입하기 위해 넉넉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렇지. 좋았어. 한번 가봅시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네. 뿅. 자, 이거 아까 얘기했으니까 지나갑시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2차 전지가 수요가 안 좋은데 IPO 성공하겠어? 그래. 성공하겠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공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일단 2차 전지 전기자동차를 만들려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제가 예전에 말입니다, 시청자분들. 예전에 저희 시청자분들하고 이렇게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보다 개인 사업자들이 되게 많더라고. 그러면은 그 개인 사업자들이 제조를 해야 마진이 더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은 2차 전지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 대표적인 기업들이 어디가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하고 에코프로가 있잖아요. 근데 에코프로는 전기자동차를 만들지는 않더라도 양극재, 음극재에 필요한 주 원료 공급만 만든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더 많이 실적이 상회가 될 수밖에 없고 삼성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 배터리만 만들고 여기에 따라서 또 자동차까지 이제 욕심 내다 보니까 더더욱 에코프로 쪽의 시적 상회가 더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전에 에코프로가 상승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납품을 하는 회사들이 수입이 까다로워요. 리튬도 어느 나라에서 갖고 오려면 중국한테 의존을 해야 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무리 기술이 좋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CATA 기술이 약한데도 중국 쪽이 더 많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기업들한테 마진이 좋으니까. 하지만 테슬라가 큰 코 다쳤죠. 중국의 CATA 쪽에서 리튬 가격으로 계속 미국하고 중국이 분쟁 상황 속에서 테슬라 쪽한테 리튬 쪽 가격을 또 인상을 시키다 보니까 테슬라가 이번에 영업이익이 실적이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나 이게 웬일이야.
테슬라가 우리나라의 LNF, 양극재 회사인 NNF하고 손잡았다는 소식이 치웠다에 들렸죠. 그래서 NNF 관련주들이 상승됐고 NNF는 에코그룹의 계열사로 양극재를 주 원료로 하는 회사라는 거죠. 그리고 NNF하고 연관된 그 밑에 상장 계열사가 이번에 상장하는 뭐다? 에코프로 모터니어즈라는 겁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오늘 이 종목이 사실 기업들이 이 기관들이 에코프로 모터니어즈의 수요 예측에 계속 돈을 몰릴 수밖에 없어요. 뭐 그렇다고 제약바이오 위험한 제약바이오 쪽에다 수요 예측을 뭐 그 큰 돈은 집어넣겠습니까? 시장도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는 뭐 어차피 삼성, TSMC 주로 외관 업체 경쟁사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반도체 쪽에다 수요 예측을 해가지고 성공시키겠습니까? 기관들이? 아니지. 기관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주식 못하는 게 기관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근데 기관이 약간 좀 투자 마인드가 워렌 버핏하고 똑같아요. 그냥 사면은 나중에 가겠지. 그냥 같이서 투자하고 그냥 두면 가는 거야. 그래서 내 국민연금, 그다음 우리 와이프 국민연금, 그리고 우리 아나운서님 국민연금, 그리고 모든 사람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이 에코프로 모터니어즈에 지금 돈 쪽이 쏠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 에코프로 모터니어즈 쪽에 국민연금이 왜 투자를 하겠습니까? 기관들이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 나중에 우리한테 연금을 주려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 그럴 바에는 그냥 자기 돈도 아니하고 제약바이오나 반도체나 이 여러 가지 많은 회사한테 투자를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정부 쪽으로 중국 CATL한테 맞설 수 있는 하이니케 전구체를 제조할 수 있는 에코프로 모터니어즈에 투자하겠습니까? 정신이 있다고 하면은 에코프로 모터니어즈에 여기에 투자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모터니어즈 쪽으로 투자 수요가 더더욱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된 종목들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장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분들. 뿅!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맹맹맹 걸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잘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주파수가 거기까지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자, 오시기 바랍니다. 오시면 가까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NNF는 양극재 관련주입니다. 양극재 계열사이고 그리고 NNF에 관련돼서 이 종목이 상승하면은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그룹이 같이 상승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와 연관된 전고체 배터리가 상승이 되겠죠. 왜? 에코프로 모터니어즈는 전고체 회사니까요. 그리고 전고체에 따라서 또 니케이 상승이 되겠죠. 그다음에 첫 바탕으로 NNF가 상승이 되면은 이와 연관된 관련주들이 상승이 될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 테슬라가 많이 빠졌잖아.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들 테슬라가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상승이 될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유혹할 생각은 없어요, 솔직히. 근데 테슬라가 많이 빠진 만큼 테슬라가 왜 많이 빠졌어요? 이익이 안 됐기 때문에 빠졌잖아요. 네.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 이익이 어디냐? 양극재 하는 거야. 양극재에 들어가는 게 니케이 80%인데. 근데 니케이 80%안 들어가고 니케이 40%만 더 가도 니케이를 따로 제조를 할 수 있는 하이니케이. 그 하이니케이를 제조할 수 있는 종목들이 다 바로 이 에코프로 모터니어즈에 관련된 관련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이니케이로 테슬라가 쓴다고 했고 하이니케이를 쓴 테슬라는 단가도 낮아지고 원가도 낮아지기 때문에 다음 달 내년에 또 시작 기대감을 또 상승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남은 2차 전지 수요 이 방송이 처음으로 신화가 될 거고 몇 주 후에 저는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자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랑을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 이 밑에 장면 그대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이 아까 말씀해주신 것 중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네네. 테슬라가 원래는 중국의 CATL의 배터리를 네.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거 맞죠? 네네네. 근데 CATL이 원래는 뭐 가성비가 좋은 배터리를 판매를 하다가 지금 가격을 올렸다라는 뜻인가요? 가격은 오를 수도 있고요. 그럼 가격은 매번 바꿔요. 네. 이 중국인들은 이게 참 문제예요. 자기 기분 나쁘면 나 안 할래. 나 쉬어. 그럼 테슬라 쪽에서 이렇게 야 그러면 너네 니케 가격이 너무 비싸. 너무 비싼데 이거 어느 정도 좀 완화시켜주면 안 돼? 그거는 저 바이든 대통령한테 물어봐.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손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 너는 너 왜 이렇게 욕심쟁이냐? 그러니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생각이 잠길 수밖에 없죠. 아이고 트위터도 인수해가지고 돈도 없는데 이 단가도 조금이라도 남아야 테슬라가 어느 정도 실적이 괜찮을 텐데
그렇다고 전기차 또 자기네들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 또 전 국민 언론들은 또 전기차가 수요가 둔화가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하지만은 머스크가 투자를 멈출 것 같습니까?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는 절대 멈추지가 않아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예전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주가를 올리려고 이 트위터에 얘기한 것처럼 머스크도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멘트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멘트에 따라서 또 2차 전지가 수요가 향방이 어떻게 될 거다. 올라가면은 또 2차 전지 수요가 시장에서 바닥 기대감이 또 있을 거다. 그런 거 위주로 또 나눠질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테슬라도 많이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하이니켈을 어느 정도 테슬라가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아서 제조를 하고 있고 그거를 사이버 트럭 이번에 새로 나온 사이버 트럭에다가 양산에다가 집어넣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다가 주입을 하고 사입을 하다 보면은 이제 또 시작 기대감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의 반등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힘드시더라도 여러분들 그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수요 예측이 3일에 끝납니다. 그때 이제 관련된 기사가 쫙 나오게 되면 에코프로 그룹주, LNF, 포스코 그룹주까지 전반적으로 주가가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양극재 관련주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은 테슬라와 주가가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가 오를 경우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함께 오를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는 이제 중국의 배터리가 가성비가 좋다는 게 장점이었는데 테슬라도 중국의 CATL의 배터리를 적용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중국이 뭐 리튬 가격이 너무 비싸다 하면서 가격 횡포를 좀 부리면서 테슬라가 중국의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을 찾을 수 있게 된 거고 중국의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테슬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력할 수 있는 기대감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이슈와 관련해서 지금 무엇보다도 11월 3일 수요 예측 에 관한 기사가 나왔을 때 상승이 가장 먼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10월 31일이죠. 이번 주 내로 한 번쯤은 2차 전지 관련주들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를 준비했는데 그중에서도 양극재 관련주가 준비돼 있고요. 이 종목 정확한 종목명부터 가격 전략까지 노란톡방 안에서만 알려드릴 예정이고 노란톡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문이 지금 딱 7분 뒤에 닫히게 됩니다. 빠르게 노란톡 입장하셔서 종목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 자막 참고하시면 노란톡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오늘의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너무 궁금한데 사실은 뭐 에코프로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아유 에코프로는 아니죠. 에코프로 갖고 왔으면은 사실 여러분들 오늘 좀 에코프로입니다 이렇게 하고 얘기를 했겠죠. 네? 에코프로는 아니고요. 오늘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온 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도 이 노란톡방에서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요? 근데 사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언제 2차 전지가 언제 올라갈까요? 언제 올까? 그렇게 맨날 얘기해 줬거든. 근데 맨날 물어봐. 정말 바보 같아. 난 이렇게 시청자분들 바보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일부 바보가 또 있다는 거예요. 진짜 바보 같은 게 뭐냐면은 2차 전지가 빠지면 당연히 2차 전지 종목들이 다 빠지죠. 네. 근데 다시 시장 영향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그것도 못 기다려. 그러니까 단타하다가 또 윗골이 달려가지고 대웅대웅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 매매 하실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에 절대 입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절대 단타 안 합니다. 단타하고 싶으면 내 방 말고 다른 데 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는 단타 안 하고 마음 편안한 매매를 시켜드릴 겁니다. 그러면 다른 거 하면은 지금 에코프로를 갖고 오신 분들, 에코프로 갖고 계신 분들 많겠지만 솔직히 에코프로 갖고 계신 분들 예전에 초기에 70만 원대 사가지고 100만 원대 매도하신 분들이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100만 원대 사는 분들이 지금쯤 물리신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에코프로는 어느 정도 시장이 올라간 만큼 또 시장이 빠지는 게 원칙인 만큼 또 빠진 만큼 올라간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와 연관된 이제 에코프로 우리는 2차 전지 에코프로를 지금 볼 때가 아니에요. 시청자분들. 에코프로는 그냥 지수를 견인시켜주는 데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차트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현재 첫 번째 종목은 뭡니까?
KG케미칼입니다. KG케미칼, 자, 두 번째는 LNF입니다. LNF,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세오니스입니다. 세로닉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코이즈입니다. 코이즈. 자, 이 종목들은 다 양극재 관련주기도 하고 그리고 에코프로 머터니어즈의 관련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오. 에코프로 머터니어즈가 수요 예측이 어느 정도 성공이 된다고 하면은 이 종목들부터 시작이 될 거고 그와 연관된 니케이 관련주들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양극재에 들어가는 모든 관련주들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에코프로 머터니어즈의 이 사업하고 연관된 건 하이니케이 관련주기 때문에 하이니케이를 통해서 양극재를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양극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 차트 한 장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첫 번째 종목이 KG케미칼입니다. 자, KG케미칼을 약간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KG케미칼은 사실 요즘 시장 영향으로 2차 전지 영향으로 좀 많이 빠졌지만은 네. KG케미칼은 황산 니켈을 만듭니다. 황산 니켈, 전고체에 필요한 황산 니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산 니켈이 필요하고 그 황산 니켈을 통해서 양극재를 만들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양극재의 이번에 수요 예측으로 3일날 발표된 에코프로 머터니어즈의 수혜주하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할게요. LNF, LNF입니다. 자, 뿅! 그거 LNF 같은 경우는 양극재 주로 회사이고요. 그리고 테슬라하고도 계약이 되어 있고 하이니케이 위주로 지금 현재 에코프로 머터니어즈가 산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하이니케이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터니어즈가 3일날 수요 예측이 끝나고 상승이 될 시에는 LNF부터 상승이 될 수가 있겠죠. 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LNF 관련주가 오늘 이렇게 개파락으로 빠지고 있지만은 오늘 하락이 어느 정도 마지막 하락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관된 종목들도 와. 찾아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제 수요 예측이 3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다음 차트입니다. 다음 차트 종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세로닉스. 세로닉스입니다. 세로닉스는 간단하게 말할게요. LNF가 올라가면 세로닉스도 올라가고 세로닉스가 올라가면 또 LNF가 올라갑니다. 왜? 세로닉스는 최대 지분을 갖고 있거든. LNF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터니어즈가 산장 수요 예측으로 기대감에 흥행이 된다고 하면은 LNF가 먼저 상승할지 세로닉스가 먼저 상승할지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 코이즈입니다. 뿅! 자, 코이즈는 솔직히 말해서 윗꼬리의 대장주예요. 윗꼬리 대장주? 네,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쫙 올라가다 쫙 빠져. 그건 우리 아이고. 시청자분들 또 이거 잣전주 아니에요, 새욕주 아니에요 생각하시는 분도 많겠지. 코이즈 같은 경우는 양극재하고 음극재 관련주에 복합 테마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니켈 관련주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이즈도 그동안 많이 빠져서 상승이 됐다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방송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2차 전지가 그동안 많이 빠져서 반등이 만약에 나오면은 그동안 많이 빠져서 상승이 나왔다. 이것보다는 에코프로 머터니어즈의 흥행 기대감, 그 수요 예측 기대감으로 먼저 상승한다는 것을 시청자분들이 먼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의 상승이 많이 빠져서 차트 현식으로 상승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수요 예측으로 양극재가 에코프로 머터니어즈가 수요 예측이 성공해야 에코그룹도 올라가고 포스코그룹도 올라가야 이 시장이 살 수가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번 주 금요일 3일에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 먼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올라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중에서 대장주가 딱 한 가지 있다고 하는데 가장 크게 상승해줄 종목명부터 가격 전략까지 받아보실 분들 지금 마지막 1분 동안 자막 참고하셔서 빠르게 노란톡 입장하셔야지 오늘의 종목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KG케미칼과 LNF, 세로닉스와 코이즈 중에 정답이 있는데 정확한 정답은 잠시 후에 1분 뒤에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또 오랜만에 공략을 도와드려 봤는데 오늘도 이 종목으로 기분 좋은 한 주 보내게 해드리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